자, 갑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 우리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요. 그죠? 뭐 했죠? OT 했어요. OT 쭉 했는데, 이제 우리가 기초반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체를 다 할 수 없는데, 각 파트별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다. 약간 복잡하다. 한 번 듣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파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할 텐데, 오늘은 고대사에서, 자, 구석기, 신석기는 안 할 겁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왜 그러냐면 국가직 같은 거 보면 구석기, 신석기 잘 안 나와요. 지방직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직렬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석기 이건 뭐라 그랬어? 고고학의 분야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를 가면 사학과가 한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고고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고고학의 분야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고고학자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올해도 국가직에 보면 어때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파트,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파트를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뭐 할 거냐면 고조선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잖아요. 그죠?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다면 타고 가서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조선 땅이라고 말하지 고조선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후대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고조선이라고 붙여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훗날의 조선과 비교하기 위함이죠. 그죠? 예. 그 훗날의 조선은 뭐야? 이성계의 조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나같이 소심하고 쪼잔한 A형들은 과연 그게 정말일까 따져본다고.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성계 조선 이후에 고조선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 그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하나밖에 없었으면 그냥 조선이면 되잖아. 근데 놀랍게도 고조선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처음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처음 나와요. 뭐야? 이련은 노스트라다무스야? 앞으로 100년쯤 후에 이성계라는 아이가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할 것인가. 훗날 공시생들이 얼마나 헛갈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앞에 예꼬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하겠다. 그게 아니겠지.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 이련 스님 역사학자죠. 역사학자인 이련 스님이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에 빼고 그냥 조선 그럴 때 무슨 조선이라고 해요? 단군 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세웠으니까? 단군 할배가 세웠으니까. 근데 우리 흔히 삼조선 그럴 때 뭐야? 단군 조선 그리고 뭐야? 위만 조선. 단군 조선, 기자 조선 뭐야? 위만 조선 그러잖아. 근데 이제 기자 조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학계가. 그 남은 게 뭐야? 단군과 뭐야? 위만인데. 그럼 뭐겠어요? 이련 스님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야. 지금까지 위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쿠데타를 한 거 맞잖아. 그래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고 위만의 아들들이 왕이 됐겠지. 그럼 그 전까지는 뭐? 누가 했을까? 단군의 자손들이 됐겠지. 그게 단군 조선이잖아. 그럼 뭐야? 단군 조선에서 뭐로 바뀐 거야? 위만 조선으로 어때요? 뭐가 바뀐 거야? 지배자가 완전 바뀐 거지. 그러면 역사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시대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누가? 이련 스님이. 그래서 위만 조선 이전을 이련은 뭐라고 말한 거야? 고조선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위만 조선은 뭐라고 표현하고? 위만 조선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래서 삼국유사에 고조선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 어렵지? 잊어버려. 그냥 레드선 잊어버리고 고조선은 이성계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래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7급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알면 나쁘지 않죠. 어쨌거나. 그러면 이 조선에서 시험 나올 게 몇 개가 있냐 고조선에서. 첫 번째 뭐 했을까? 건국이야기 있겠죠. 건국이야기는 시험제 크게 2개 나옵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 라는 기록이 최초로 나온 건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에요. 중국 측 기록이죠. 뭐야? 관자. 그렇지, 관자. 관자라고 들어봤어요? 먹을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관자가 누구야? 관중이잖아. 관중. 국어 시간에 배우죠. 사자성어 중에 아주 친한 친구 사이 뭐라 그래?
그래, 관포지교, 수어지교 같은 의미잖아. 그 관포지교 할 때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이걸 관포지교라고 하잖아. 그 관중을 높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관자라고 하는 거야. 들어는 봤는데.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지 않나요? 우리 책에 보면 그래서 사료가 나와 있죠. 관자에 보면 조선이 8,000리밖에 있다. 라고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제나라와 조선 사이에 교육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요. 봐봐, 고조선이라고 안 나와 있지. 뭐라 나와 있어? 조선이라고 나와 있잖아. 조선이 8,000리밖에 있대잖아. 이거 누구 측 기록이야? 중국 측 기록이라고. 그래서 관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 뭐라고요? 착각이 헷갈리면 안 돼. 단군 건국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막말로 짱깨들 입장에서 저기 동쪽에 조그만 나라 건국 이야기를 굳이 역사책에 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그 나라 뭐 한다, 교역이 한다, 그게 있다. 왜냐면 중국 아이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슨 사상이 있어요?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세상의 중심인데 그 나머지를 다 오랑캐라고 보는데, 오랑캐를 어때요?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항상 어때요? 오랑캐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뭐 했어?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중국 역사책에 보면 지네 나라 역사만 기록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기록을 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야? 삼국지. 삼국지라고 있지. 아유, 위, 촉, 오 있잖아. 머리에 누런색 뭐 황건적,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삼국지에서 위서가 있고 촉서가 있고 오서가 있겠지. 당연히 삼국이니까. 그 중에서 뭐라고? 삼국지 위서 중에서도 뭐야? 동쪽 오랑캐 뭐 동의전에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여러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촉서나 오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왜? 촉나라와 오나라는 우리하고 어때요? 멀리 있지. 위나라가 우리 한반도와 만주 이쪽과 가까웠잖아. 그러니까 위서에 나와 있는 거야. 얘네들이 세력이 커지면 언제든지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미리 알아두자. 역사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관자라는 책에 조선 이야기가 처음 나와요. 자, 그러면 건국 이야기가 나오면 시험제 나올 때는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분석하는 거 나오겠죠. 두 번째는 뭐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시험을 대비한 입장에서는 뭐가 더 어렵냐? 분석은 되게 쉬워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뭐가 외워야 될 건 뭘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아주 심플하게 쉽게 나오면 삼국사기냐 삼국유사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국가직 수준에서 쉽게 나왔을 때 최초 기록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잖아. 삼국사기가 아니라 뭐야? 삼국유사야. 왜 그래? 왜 삼국사기가 아니고 삼국유사야? 건국 이야기가 왜 삼국유사냐고. 삼국사기에는 없고. 사기는 기록을 하잖아요. 사기는 왜 기록을 안 했겠냐고. 오케이. 신라 중심. 자, 삼국사기를 쓸 때 무렵의 상황을 우리 지난주에 잠깐 OT할 때 했지만 삼국사기를 누가 썼어? 그렇죠. 녹이 쓰신 분이다. 그지? 김부식 써가는 분. 자, 김부식이 썼단 말이야. 김부식이 어떤 사건 이후에 쓴 거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막 생각이 나서 쓴 게 아닐 거 아니야. 김부식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건 이후에 삼국사기를 쓰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라고. 필요에 따라서. 묘청에 서경천동을 진압한 다음에 쓴 거라고요. 맞죠? 묘청의 서경천동이 1135년이었거든. 그걸 진압한 10주년 기념작품으로 쓴 거야. 이유는 간단하지. 묘청 같은 애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 지금. 김부식이 무슨 파라고요? 개경파거든. 개경의 문벌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이자겸 다음으로는 김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묘청 같은 애가 또다시 나와가지고 또다시 고려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되겠지. 그럼 개경의 문벌귀족의 위치가 흔들리겠지. 그래서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신라를 계승한 나라야. 교과서 국정화 작업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삼국사기를 신라 중심으로 서술하는 거지. 뭐 이것도 좀 더 뒤에 가면 어떤 파트가 구체적으로 더 신라 중심이냐라는 건 주로 어디야? 열전입니다. 열전. 열전 파트가 전부 다 어때요? 거의 대부분이 신라 사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원탑으로 많은 게 누굴 것 같아? 김유신이 어마어마해. 자,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봐봐. 잘 생각해봐. 고려 초에 태조 왕건이가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했어. 그죠? 왜 그래? 고구려 계승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북진 정책했지. 그러다 고려 중기가 뭐야? 고려 계승과 신라 계승이 부딪혀가지고 어떤다 이제? 신라 계승이 승리했지. 하지만 무신 집권기에 봐봐.
또다시 뭐라고요? 김삼위 효심 같은 애들 뭐야? 신라 부흥을 주장해도 있지만 고려 부흥 주장하는 애들도 있고 백제 부흥을 주장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 고려가 어때요? 혼란을 겪지. 그러다가 뭐가 돼버린 거야? 원나라 간섭을 받은 거야. 이제 이래서요. 원나라 간섭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뻔해. 친원파도 생기는 거고 반원파도 생기는 거고 우리가 어때요? 쪼개지게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어때요? 힘센,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원나라부터 독립하는 게 불가능하겠지. 그럼 당대 지식인인 이련 스님은 뭘 해야 될까? 역사적 사명이 우리 고려인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거 아닐까? 하나로 단결시키려면 신라계승, 고려계승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럼 어때? 더 뿌리를 찾아가야 되겠지. 그때 누가 온 거야? 누가 나온 거야 이제? 그래, 단군 할아버지를 만난 거야. 그래서 삼국 유사에는 단군 건국 이야기를 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신라계승, 고려계승을 이제 초월해서 뭐한다? 단군 계승이야. 고조선 계승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돼? 위아더 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몽골은 뭐야? 이게 이래야 신채호가 말한 아와 비아에서 우리 고려 전체가 아가 되는 거고 몽골이 비아가 되는 거 아니야. 와 전체를 단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가 하는 일이야? 역사학자, 철학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걸 해낸 게 누구라고? 이련이야. 그래서 삼국 유사에 나오는 거야 최초로. 엔드 역사책 15세기 역사책에 나와요. 주로 16세기 역사책에 나와. 15세기 역사책에 단군 건국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왜? 단군을 강조한다고 어떤 성격이야? 자주적이잖아. 16세기 사림들은 누굴 더 강조해? 단군보다 기자를 더 강조하지. 존화주의적이잖아. 그러니까 단군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모든 걸. 그래서 한국사 공부할 때 뭘 잡으라 그래? 흐름을 잡으라고 하지. 흐름을 잡는 얘기는 너무너무 추상적인 얘기야. 구체적인 얘기는 뭔지 알아? 그 시대, 자, 흐름을 잡는 얘기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읽는다는 거고 그 시대의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냐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지금은 어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고 있어? 자본가들이 주도하고 있어. 간단해. 자, 국정농단 재판 뭐 이거 막 하지. 자, 박근혜 재판도 하고 이명박 재판도 하고 이재용 재판도 해. 기자가 어떤 누구 재판할 때 기자가 제일 많이 올 것 같아? 이재용 재판이야. 왜?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야. 대통령 권력 5년이면 계속 바뀌는 거야. 하지만 재벌 권력은 어때요?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뭘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지배 세력의 성향을 공부하는 거야. 그 지배 세력의 성향, 그 시대적 분위기, 이걸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거야. 고려 지난주 했지만 초기에 호족이잖아. 초기 어떤 성격이야? 고구려 계승한다 자주적이잖아. 북진 이런 거 막 하잖아. 그런 상태에서 어때요? 외세가 쳐들어왔잖아. 거란이야. 어떻게 했어? 항복해서 싸웠어. 싸워서 물리쳤잖아 결과적으로. 근데 고려중기 문벌귀족이지. 진취적이 아니지. 사대적이지. 개혁적이 아니지. 보수적이지. 어떻게 해? 여진이 어떻게 해? 겁만 줘도 어떻게 해? 내 그럼 무릎 확 꿇었지. 누구야? 이자겸. 거기에 개겼던 목소리가 누구야? 묘청이야. 하지만 묘청은 어때요? 실패로 끝났지. 그러니까 계속 무릎 꿇고 있었지. 그러니까 금나라와 싸우지 않지. 왜? 우리가 계속 무릎 꿇었으니까. 그게 뭐야? 그 시대의 분위기. 지배 세력의 성향.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흐름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분석은 너무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하늘나라 황제님 누가 했어? 환. 야. 인이지. 아빠하고 아들을 바꾸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이 누구야? 환? 웅이야. 그지? 그래서 이 아저씨는 웅이 아버지지. 훌륭하신 분이지? 봐봐. 이제 알잖아. 우리는. 웅이 아버지. 어마어마한 히트. 그죠? 요새 그걸로 뜬 애들 요새 지금까지도 코빅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알죠? 그죠? 예. 환인과 환웅은 무슨 의미예요? 하늘나라 황제님과 하늘나라 왕자님이라며. 근데 환웅이랑 오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빠가 하늘나라 황제님이면 지가 하늘나라를 물려받으면 되지 않나? 근데 왜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고 맨날 지상세계에 관심이 많았대? 왜 그래? 하늘나라는 물이 안 좋았을까? 우리하고처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건 간단한 거야.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생각을 해봐.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어때?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으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록으로 서자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장자가 아닌 거야. 적장자가 아니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 꿈이 있다면 세종대왕의 18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세종대왕은 되게 태평성대하잖아. 18번째 아들이 뭐야? 왕될 의지가 1도 없다는 뜻이지. 하지만 왕자잖아. 충분히 어때요?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하면서 그렇게 난 되게 좋을 것 같거든. 근데 꼭 나 같은 인간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종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지 않겠니? 내가 꼭 주목받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 애들 있다고. 그 오빠가 황후인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오빠는 꼭 먹고 싶은 거야. 짱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지역을 어때? 눈여겨보았다 이런 뜻이야. 정말로 하늘에서 왔다는 뜻이 아니겠지. 어떤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세력이란 얘기지.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민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혼자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혼자 가면 다굴당해서 죽겠지. 그래서 자기 세력을 데리고 가야 되겠지. 자기 세력을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서 중간 보스쯤 되는 애들이 뭐라고요? 풍백, 우사, 운사 이랬다는 거 아니야. 왜 하필 바람신, 비어이신, 구름신 이딴 식으로 이름을 붙였겠어요. 아, 이게 무슨 사회였구나. 당시가 농경사회임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러 갔겠지. 어디 정착했을까? 보석기 같았으면 동굴이었겠지. 신석기 같으면 강가나 바닷가였겠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청동기잖아. 뭐야? 야산, 구릉 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태백산이라고 나와 있다고. 자, 중요하지. 그게 어딘지도 몰라. 자, 거기는 정착하러 내려가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정상이야. 안 살아야 정상이야. 살고 있어야 정상이지. 사마귀 가서 무슨 혼자서 나라 세우고 무슨 어리왕자 할 일이 있어? 아싸. 나라를 세우러 가는 거야. 생각을 해봐. 당연히 어때요? 농사 잘 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거기 이미 어때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곰과 호랑이라고 알려진 아이들인데 실제로 곰, 호랑이가 아닐 거 아니야. 곰과 호랑이 토템 부족일 거 아니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토테미즘이지. 그럼 생각해봐. 원래 우리끼리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놈이 온 거지. 새로운 놈이 온다고 뭐 어때요? 융화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때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우리하고도 새로 어떤 놈이 왔어. 잘 섞일 수도 있고 어때요? 저 새끼 때문에 나 못 살겠어. 막 더러워. 냄새나. 그리고 어때요? 내가 학원을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그래서 잘 융화가 된 건 뭐라고? 얘네 둘은 잘 융화 케미가 맞았던 거고 얘는 어때요? 나 갈래. 이래서 어때요? 빠져나간 거죠.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뭐라고요? 단군 왕검이고 이 오빠가 나라를 세운 거 아니야. 뭐 안 이상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단군은 뭐야? 단자가 뭐야? 재단이라는 뜻이 있어. 재단. 그러니까 이병도 선생은 이거는 몽고 말 탱그리에서 온 거다. 탱그리가 뭐냐면 무당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무당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재단. 어쨌거나 이건 뭐와 관련된 거다? 제사와 관련된 거라는 거. 왕검은 뭐라고요? 임금, 왕검, 임금, 왕검 같은 의미.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성을 뭐라 그래? 왕검성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제 분명히 우리는 뭘 알고는 있어. 뭘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괜찮아. 날 만났잖아. 내가 다 해주잖아. 걱정하지 마. 깨우쳐 준다니까. 막 머리가 점점 좋아질 거라니까. 진짜 IQ가 높아질지도 몰라. 다시. 그래서 이거 뭐야? 정치적 지배자지. 그래서 뭐야? 재정 일치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결국 당군왕검 이 오빠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빠는 하늘에서 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선민사. 난 니네랑 달라. 선민사상. 자, 외워야 됩니다. 선민사상은 언제 처음 나타나죠? 언제? 몇 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누가 알아? 무슨 시대? 그렇죠. 청동기? 아니고 청동기. 자, 청동기? 그러면 안 돼. 청동기에 나타. 청동기. 확신을 가지라고. 청동기? 아니고 청동기. 왜 자기를 못 믿어? 자기를 믿어 지금까지 공부해 왔잖아. 왜 선민사상 청동기에 처음 생깁니까? 뭐가 발생했어? 계급이지. 이건 누구의 사상이니까? 지배자의 사상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나는 하늘 부정이고 니네는 뭐라고요? 땅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니네를 뭐 할 수 있어? 삥을 뜯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선민사상이야. 진짜야. 근데 삥을 뜯을 때 생각해봐. 처음에는 힘센 오빠한테 마동석 같은 형이 와서 삥 뜯으면 어떡해? 줘야지 뭐 어떡할 거야. 걔기면 어떡해? 진실의 방으로 가서 어떡해? 죽을지도 모르는데.
줘야 되겠지. 처음에는 얼떨결에 몇 번 뺏길 수밖에 없어, 사람이란 게. 근데 자꾸 뺏기다 보면 어때요? 그 열받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게 막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뇌가 이제 하얀 애들이 형 왜 자꾸 뺏어가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눈치 있는 애들은 말 못하지. 근데 눈치 없는 애가 어때요? 형 왜 그러세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뺏는 마동석형은 좀 간지나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요걸 왜 좀 어려운 말이야.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뭐라고 말한다? 형이 니네 걸 삥 뜯어서 형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온 세상을 이롭게 할 거야. 뭐겠니? 홍익인간.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홍익인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홍이 무슨 홍자야? 홍이 무슨 홍자야? 설마 붉은 홍자 생각하니? 그럼 홍익 때는 얼굴 붉은 애들만 특차로 다 수시로 다 뽑아가나? 넓은 홍자지. 조선시대 무슨 관이 있어? 홍문관 있잖아. 홍문관. 넓은 홍자, 학문문자. 학문이 아주 넓은 오빠들이 근무하는 곳이 홍문관이지. 그래서 그 홍문관이 주로 하는 일이 뭐야? 경연을 주관하는 게 홍문관이야. 경연을 주관한다고. 경연. 누굴 가르치는 거? 임금 가르치는 거. 임금 가르치는 거 우리가 가르치면 되겠어? 가서 문재인 대통령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그분 사시 패스했어? 그것도 수석으로 패스하십니다. 수석으로. 막말 서울대도 아니잖아. 경희대 나왔잖아. 다시. 학문이 넓다. 넓은 홍자. 널리 이롭게 한다. 뭐를? 인간 세상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건 하는 말이잖아. 누굴 이롭게 한다? 자기를.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인 발언이잖아. 생각해봐. 정치인들 대부분은 봐봐요. 전부라고는 안 그래서 대부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드립을 치지. 근데 잘 생각해봐. 걔네들이 말하는 국가와 민족에 우리가 들어가디 안 들어가디? 공시생 잘 안 들어간다? 학원 강사 잘 안 들어가. 그들이 말하는 국가와 민족은 누구야?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당파 정도? 걔들은 그걸 이제 국가와 민족이라고 우기는 것이 똑같은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건 누굴 이롭게 한다는 얘기야? 자기 지배층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이미 무슨 사회가 끝났다는 얘기야. 평등 사회가 끝났다는 얘기야. 무슨 사회? 계급 사회. 사회의 변화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딱 봐도 무슨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요? 청동기질. 신석기일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 정도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하나 더 하면 안 이상하세요? 왜 환웅 오빠가 나를 안 세웠을까? 환웅 오빠가 지가 왕해도 되지 않나? 근데 왜 환웅과 옥녀의 합작품, 그죠? 공동 제작품이죠? 왜 얘가 왕이 됐을까? 나를 세웠을까? 그런 의문 안 생겨요? 무슨 말일까? 얘는 뭐라고요? 유이민. 얘는 뭐? 토착 세력. 유이민 세력과 토착 세력의 결합으로 나라가 세워진 걸 보여주는 거야. 왜 그러냐? 만약에 환웅 오빠가 마동석이고 얘네들이 임정원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굳이 연합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밟아버리면 되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뭐냐면 유이민 세력과 토착 세력의 세력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연합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어렵게 되면 이런 것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출제자가 어떻게 표현 방식을 바꾸더라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 나올까요? 8조법 나오는데요. 8조법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두 개도 아니에요. 하나만 조심하시오. 살인자, 사형, 이거 외워서 뭐 할 건데? 상해자, 뭐 한다? 요건 좀 알아도. 상해자는 뭐 한다? 곡식으로 배상한다. 그럼 뭘 할 수 있어? 곡식으로. 살인자는 죽인다는 얘기라면 다른 사람 죽이면 너도 죽으니까 죽이지 말라는 얘기니까 생명 존중과 노동력 중시를 알 수 있어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근데 다른 사람 몸을 상하게 하면 뭐 한다? 곡식으로 물어준다. 무슨 말이야? 곡식은 뭐야? 농경사회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네 팔을 부러뜨렸으면 토끼 한 마리를 물어줘라. 내가 네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사슴 한 마리를 물어줘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건 무슨 사회야? 수렵사회라는 뜻이지. 근데 뭐로 물어주라 했어? 곡식으로 물어주라 그랬잖아. 그럼 무슨 농경사회라는 걸 확실히 할 수 있지. 또 하나, 배상한다. 물어준다는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네 것 내고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사유재산 발생 확실히 할 수 있어. 요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한 번만 들으면 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도둑질 했을 때.
도둑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노비로 삼고요.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에 돈을 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오늘날과는 완전 다른 거 아닌가? 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우리 학원에 금고를 훔쳤다 치자. 그게 걸렸어. 그럼 어떻게 우리 학원에 노비가 돼? 아침마다 나와서 청소하고 막 계속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형벌을 받는데, 벌을 받는데 형벌이 발생한 거지. 그 형벌이란 게 뭐라고요? 계급이 강등되는 형벌을 받는 거. 그래서 형벌과 뭐가 발생했다? 계급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건 너무 어때요? 가혹한 거잖아. 아주 강력한 형벌이잖아. 이거 누구 입장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배자의 입장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건 시험 문제 뭐 때문에 나오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물어준다. 이게 있죠? 그래. 일책 12법. 어디야? 부여. 그러니까 헛갈리게 해서 출제자는 헛갈리게 해서 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여와 고조선의 8조법을 구별하는데 도둑질 노비가 되느냐? 12배냐? 요걸로 구별을 잘 해두셔야 돼. 외워야 돼. 요게 출제 포인트거든. 세 번째. 세력, 범위야. 끝나지 않는 논쟁. 엔드리스 논쟁이야. 지금까지도 논쟁주의입니다. 소위 말하는 환빠라고 들어봐서 환빠? 환단고기. 그죠? 예. 모르죠. 그죠? 몰라야 정상입니다. 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몰라야 정상이고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는 거죠. 집에 환단고기 있어요? 읽어봤어요? 일본하고 도서관이나. 그죠, 그죠. 예, 예. 아, 훌륭한 학생이죠. 친하게 훌륭한 학생. 나 공무원 공부 열심히 할까라고 이제 그것 꺼내서 읽기 시작하면 예. 합격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예. 절대 그런 책 보지 마세요. 왜냐? 그런 책은 언제 봐야 되는 줄 아세요? 합격하고 근무 시간에 봐야 재밌는 책입니다. 합격을 하고 근무 시간에 보면 정말 세상 무엇보다 재밌는 책이고 공시생들이 보면 마약 보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이러면 또 더 보고 싶나? 안 돼. 왜냐하면 자, 우리 시험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시험 문제를 누가 출제해요? 환빠들이 출제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쪽 계열이 출제하면 그걸 공부해야지 당연히. 그쪽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해요? 제야사학이라고 말하는 거야. 반면에 출제하는 사람은 누구야? 대학교 교수님들이지.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분들이잖아. 그걸 우리가 뭐냐? 강단사학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출제자는 누가 출제한다고요? 강단사학자들 출제하는 거야. 100%, 99%도 아니고 100% 강단사학자들 출제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제야사학자들의 주장은 맨날 공부해봐야 그거는 그냥 키보드 워리어. 키 배틀 뜰 때 좋을 뿐 합격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책들은 내가 보고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절대 보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지도를 그릴 때 자, 잘 봐야 돼요. 사진 같지 않나요? 너무 잘 그리죠. 따라하지 마. 요 굉장히 중요한 강이 있어요.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훌륭합니다. 뭐라고요?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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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로 쓰면 요하. 요새는 뭐? 랴오허. 왜냐면 현지 발음을 우리가 그대로 쓰기 때문에 랴오허. 그래서 이 동쪽을 뭐라고요? 그래, 요동.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요동반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하라는 강의 동쪽. 여기는 뭐야? 요서. 합해서 뭐라고 할까? 요동서? 요서동? 아닐걸? 요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령. 들어는 봤어, 그지? 자, 그럼 이 짱깨 발음 뭐라고 하냐? 요동을 랴우뚱, 요서를 랴우시, 요령을 랴우닝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랴우뚱 반도라고 출제할 수 있다고. 요동 반도라고 출제할 수도 있는데 출제자가 랴우뚱 반도라고 출제할 수 있어. 수능과 한검정은 이제 다 바뀌고 있어. 뭐라고? 랴우뚱이라고. 왜? 현지 발음을 표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제일 늦게 가거든. 그래서 여전히 기출문제는 거의 다 요동이라 나와 있고. 그 왜? 이게 또 근현대사 파트에 나오잖아. 삼국 간섭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영량의 배상금도 삥을 뜯지만 땅도 빼앗아가지. 그게 무슨 땅이야? 요동반도잖아. 랴오뚱반도를 할양을 한다고, 빼앗아간다고, 잘라간다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러시아가 누구 동원해서? 독일과 프랑스 동원해서 가지고 간섭을 해서 돌려주게 하잖아. 이게 뭐야? 삼국 간섭이거든. 그 대상이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요동이야. 한국사에서 요동 너무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고구려는 요동, 백제는 뭐야? 요서 진출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그죠? 발해 같은 경우 누구야? 대부분의 말가를 복속하고 요동까지 진출했다. 누구야? 발해는. 어? 선화. 잘했어. 역시 공부를 오래 했어. 잘했어. 그럼 공부를 오래 했으면 티가 나야지. 내공이 있는 거야. 다시. 그러면 학계의 썰은 잘 보세요. 학계의 썰은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출발해서 한 요 정도, 맥시멈 요 정도다 라고 보는 썰이 1번 썰이야. 반면에 고조선은 요동과 요소를 포함한 요령 지방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망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2번 썰이야. 자, 정답은 몇 번 썰일까?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몇 번 썰일까요? 예. 3번 썰입니다. 3번 썰은 출발은 여기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동했다. 현재 우리 역사학계 주장 3번 썰이라고. 내가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 1번 썰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이병도 선생입니다. 이병도 들어봤죠? 네. 이병도 뭐 하는 오빠야? 나쁜 오빠야? 설마 시험 문제 이병도 나오면서 1번 좋은 오빠, 2번 나쁜 오빠, 3번 이상한 오빠 뭐 이거 나오겠어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병도는 1896년에 태어납니다. 독립협회 만들기 태어나서 1989년까지 살아요. 태어날 때 왕은 고종이었는데 죽을 때 대통령은 노태우였어요. 우리 역사학계 도깨비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장난 아니죠. 오래 살아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 학계의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이 사람이 원탑이었어요. 왜냐하면 해방 후에 이 사람 이후의 역사학자들은 북으로 가거나 전쟁 중에 죽거나 해방되기 전에 죽거나 이랬기 때문에 해방 후에 남한에서 남은 제대로 된 근대 역사학을 공부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사람이 이병도예요. 이 양반이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만든 거야. 이 사람은 사학과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교수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이거 쪼개지게 된 거야. 원래는 서울대도 사학과였어. 이병도는 사학과를 만든 거야. 자,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시험 안 나온다. 우리가 서울대 역사를 왜 외워야 돼? 자, 중요한 건 이 양반이 서울대 사학과를 만든 사람이고 문화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야. 1989년까지 살았고 그럼 뭔 소리야? 우리나라 역사학계 원탑 중에 원탑이었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 사람의 제자여야지만이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밥을 먹고 산 거야. 그러면 이 땅의 주류 역사학계는 지금도 뭐야? 서울대지. 생각을 해봐. 여러분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 뒤에 이게 보면 학교 지금 재직하는 학교는 다 다른데 이 사람들 학부는 다 어디야? 다 서울대야. 다 서울대야. 지금 뭐 교원대 있고 무슨 대 있고 하지만 다 서울대라고.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어. 그거 아니면 이제 고대 쪽이 좀 세고 연대는 생각보다 좀 약해요. 왜냐하면 숫자에서 밀려. 고대는 역사 교육과도 있고 사학과도 있어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잖아. 사범대가 있잖아. 근데 연대는 사학과만 있고 4대 역사 교육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대사 쪽은 서울대와 고려대의 싸움이에요. 그런 거 몰라도 시험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이건 우리 내밀한 업계 동향이고 여러분은 그런 거 전혀 모르셔도 되는데 왜 이런 얘기냐면 이병도가 주장한 게 이거야. 1번에서 시작해서 1번에서 망했다는 거야. 그럼 2번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역사학자 누가?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누굴 것 같아? 신채.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야? 신채호 아닌가? 아니 우리가 공무원 준비하니까 이병도를 알지. 자, 길 가고 여기 가서 한번 물어봐봐. 아니면 밑에 식당 가서 한번 물어봐봐. 이병도 아세요? 글쎄, 아무도 모르지. 너가 아버지니 막 이럴 거 아니야. 신채호 아세요? 그럼 어때요? 오, 나 그 사람 알아. 뭐 하신 분이야? 뭐 하여튼 알아.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신채호의 학설을 따르지 않아요. 얘기했잖아. 신채호는 독립운동 하시다가 1936년에 루이슨 감옥에서 돌아가셨잖아. 무슨 말이야? 제자를 길러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의 학문을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 딱 끊어졌잖아. 근데 이병도는 얘기했지. 쫙 연결돼. 지금까지도 연결돼 있잖아. 지금 서울대 교수도 이병도의 제자의 제자쯤 되는 사람들이야. 학문에서 대학원 다녀본 사람 알겠지만 학문에서 스승은 어때요? 야, 아빠가 더 높은 사람이야? 지도교수가 더 높은 사람이야? 말은 뭐예요? 지도교수지. 아빠 생일과 지도교수 생일이 겹치면 어디로 가야 돼? 지도교수 생일 가야 돼. 아빠가 이해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뭐 자식 앞길을 막을 거야? 뭐 해본 사람도 나갈 겁니다. 자. 근데 감히 스승님의 학문적 업적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학설과 2번 학설이 충돌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채호는 좀 더 이쪽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1번과 2번이 무슨 차이가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뭘 것 같아? 결국은 고조선이 망했잖아. 그게 문제야. 망하는 걸 우리 내부적인 정권 교체는 상관이 없지. 누구한테 망했어? 한나라 무지한테 망했잖아요. 뭐니 그러면? 한나라가 어떻게 했어? 고조선을 통치를 했을 거 아니야. 뭘 설치했다고? 4개의 군현을 설치했잖아. 그럼 뭐라 그래? 한사군 그러잖아. 아는 거 딱 하나 있어. 뭐? 낭랑. 아, 현도 진보 님들은 몰라도 되잖아. 뭐는 알아야 돼? 낭랑은 알아야 되지. 왜? 가장 마지막까지 버틴 게 뭐야? 낭랑이고. 이 낭랑을 한반도에서 몰아낸 게 누구라고? 고구려 미친왕? 아니고 미천왕. 아우 주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왜 오늘 주일도 아닌데 주님을 찾게 만들어? 아, 괜찮아. 뭐 환자들인데 뭐 괜찮아. 괜찮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공부한 게 얼마나 정확하지 않고 구석구석 빠진 게 있는지 수업을 하면서 깨달으시고 수업이 끝나면 이제 그걸 채워나가시는 거. 어차피 이 과정은 제가 전체를 다 해드릴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빠진 부분 여러분 읽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번 주장대로 되면 한반도 안에 뭐가 생겼겠어? 한사군이 생기는 거지. 신채호의 주장대로 하면 어떻게? 한사군은 한반도 안에 없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누가 좀 더 자주적인 주장인지 아시겠죠? 누구야? 신채호야. 근데 이병도가 1989년까지 죽을 때까지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과서 쓰는 사람들도 스승님이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떡할 거야?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문제는 뭔 줄 알아? 이미 이 동네에서 고조선 관련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 이걸 무슨 홍길동처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논문을 썼어. 근데 파일에 딱 잠금해가지고 이제 딱따구리 파일 절대 열어보지 말고 뭐 해가지고 숨겨놓는 수밖에 없어. 왜? 이걸 딱 발표해버려가지고 고조선이 여기서 출발했다. 이거 어때요? 제자가 학교 논문 딱 발표하고 막 이게 교과서에 실리고 이러면 선생님이 보고 어떻게 그리고 기절해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니? 그래서 차마 발표하지 못해서 이병도가 다행히 1989년에 죽어.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논문을 쏟아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됐냐?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는데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중국 세력과 갈등 속에서 밀린 거지. 그래서 초기 중심지는 여기였고 후기 중심지는 여기였다라는 거야. 결론은 똑같은 거 아세요? 이병도 제자들이잖아. 결론은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서 망했잖아. 그럼 한사군도 어디 설치됐을까? 여기 설치될 가능성이 많지. 결국은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정도가 고조선의 뭐라고요? 세력 범위라고 보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영역이 아니라 뭐라고 본다고요? 세력 범위야. 영역은 뭐가 표시돼야 되는 줄 아세요?
국경선이 표시돼야지 영역이에요. 근데 봐봐, 한국사 공부한 친구들 잘 봐봐. 고조선과 언제까지 여러 나라까지는 세력 범위로 나오지. 국경선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냥 슬쩍 이렇게 대충 여기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 언제가 돼야지 정확하게 국경선이 그어져? 삼국시대. 그래서 요 단어 하나만 봐도 이 양반이 이 파트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전공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바람직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영역보다는 뭐라가 좀 더 정확한 편이야. 세력 범위.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 요령에서 출발해서 어디로까지? 대동강 유역까지 확대되었고, 이 지역과 거의 일치하는 유물이 나오는 거지. 그게 뭐야? 고인돌 중에서 뭐 롱다리 고인돌, 뭐 탁자식 고인돌. 그걸 옛날 일본 학자가 뭐라고?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그 네이밍이 옳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탁자식 고인돌. 또 비파형 동검.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외우는 거야. 물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제 미송리식 토기라든가 거친무늬 거울이라든가 전부 다 뭐야? 청동기잖아. 청동기를 배경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뭐라고요?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다. 외우는 겁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은요 이미 다 출제가 다 됐어요. 출제가 다 돼서 물론 또 나올 수 있어요. 한국사는 출제됐던 것도 충분히 또 출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체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번째로 뭐라고요? 위만조. 그러니까 기록이 그 이전 기록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고조선 문제에서 가장 잘 내는 게 뭡니까? 순서 묻는 문제고요. 뭐 이전과 뭐 이후를 구별하는 거야? 위만조선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문제. 그래서 위만조선이 성립되는 과정 알아야 되고 발전 과정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위만조선의 성격이죠. 왜요? 위만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고요? 중국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요?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학계 아주 해묵은 논쟁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위만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는 거야? 우리 조선 사람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위만은 어떤 오빠였냐? 보는 겁니다. 요걸 이해하려면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일본사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1 정도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사는 언제 주로 나오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 전해준 거. 그죠? 문화사에서 봐봐. 삼국문화 일본 전파. 요거는. 두 번째, 쪽발이 우리 쳐들어올 때. 그러잖아. 그거 말고는 별로 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중국사. 끝없이 중국 역사가 어때요?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사를 알아야 돼. 자, 해볼게요. 진한교체기 들어봤지? 또 뭐야? 당송교체기. 또 뭐야? 원명교체기. 또 뭐? 명청교체기.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중국사가 생각보다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는데 중요합니다. 중국 동네도 알아야 돼. 큰 강이 2개 있지? 사실 중국에서 강이라고 하는 강은 딱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양쯔강이야. 이게 양쯔강이잖아. 그래서 양쯔강의 남쪽을 강남. 우리는 한강 남쪽을 강남 그러는데 중국의 양쯔강의 남쪽을 강남 지방이야. 그리고 이쪽을 화북지역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쯤에 뭐가 있냐면 제일 큰 산이 있어. 태산이라고 들어봤어? 그 산의 동쪽을 뭐야? 산동쪽, 산동, 산둥 이렇게 말해.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강이라고 안 그러고 뭐야? 큰 물 하자를 써서 뭐야? 황하라고 말합니다. 요하, 황하. 그러니까 강, 그다음에 산. 그러니까 중국의 지명들이 이제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됩니다. 다 중요하지 않고요.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혹시? 무장투쟁하고 독립운동할 때 생각해봐. 우리가 나라 빼앗겼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독립운동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내에서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국 건너가서 많이 하죠. 처음에는 어디서 열심히 싸웠겠어요? 이 만주 쪽에서 열심히 싸웠겠죠. 근데 만주까지 일본이 먹어버리잖아. 만주사변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해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리장성 안쪽으로 중국 관내 들어가서 싸우는데 어느 오세요? 이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싸우는 애들도 있고
요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싸운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건 나중에 근현대사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중국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혹시 들어봤어요? 춘추전국? 얼마 모르는 사람 없겠지? 약 500년간의 분열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다 걸리면 죽는다. 이걸 BC 403년을 기준으로 춘추와 전국으로 또 나눕니다. 그럼 그 전에 어떤 나라가 있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주나라. 주나라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의 토지 제도가 뭐야? 정전제야. 알잖아. 정전제 누가 주장했어? 우리나라. 정약용. 역시 훌륭하시네. 그 정약용이 개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주나라에서 정전제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나라는 정치제도가 봉건제였거든요. 자, 중요하지 않아. 그 주나라가 어때요? 망하겠지. 서쪽 오랑캐 견용령의 침략으로 망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뭐야? 분열 시대를 대표하는 게 춘추 전국 시대인데, 춘추와 전국의 차이가 뭐냐면 이때까지는 왕을 칭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제후들이 명분이 이거였어. 주나라 왕실을 보존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걸 어려운 말로 존왕량이라고 그래. 근데 이미 수백 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한다? 힘센 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뭘 칭해버렸어? 다 왕을 칭해버리는 거야. 이때까지는 제후라고 하다. 이때 뭐야? 다 힘센 놈들 다 왕을 칭한다고. 자, 여기 BC 5세기인데 이건 몰라야 돼. BC 5세기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 사람 누구야?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공자. 키가 한 2m나 됐다는 농구 선수일지도 모르는 공자. 공자가 요 무렵 사람이에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뭔 소리야? 그 전까지는 짱깨들이 어때요? 왕을 칭한 애가 없었지. 근데 이젠 전부 다 어때요? 왕을 칭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정치 세력 있잖아. 지금 생각해봐. 누구야? 고조선 있지. 고조선도 뭘 칭할 수 있어? 왕을 칭할 수 있잖아. 그러자 이 강아지들이 우리는 중국이니까 중화니까 왕을 칭해도 되지만 니네 오랑캐가 왜 왕을 칭하니? 이러고 어때요? 갈등을 빚습니다. 갈등을 빚는 나라 누굴까? 가까이 있는 나라겠지. 어떤 나라? 그렇지. 나쁜 년. 자, 연은 우리 한국사에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죠? 이 오리지널 연도 어때요? 고조선과 갈등을 빚잖아요. 그죠? 저 뒤에 나오는 뭐야? 전현이라는 나라도 있고 후현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다 뭐야? 고구려와 갈등이지. 전현한테는 우리 고구려가 한번 당했고 후현은 어때요? 우리가 복수하잖아. 광개투현이. 그러니까 이 나쁜 년이 갈등을 빚게 된다고. 이래가지고 싸울 뻔 하기로 했는데 싸우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연나라의 진짜 나쁜 새끼 이름부터 레알도구 레알도구 연장 진계가 BC 300년 무렵에 쳐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졌어. 그래서 기록에는 서방 2000여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2000여리면요 800km야.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가 안 되니까 엄청난 땅덩어리를 잃은 거지. 그리고 만번 하늘 경계로 삼았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 만번 한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만번 한을 여기라고 부르고 문경현과 번한현이라고 부르는 거고, 짱깨들은 만번 한이 쌀수 청천가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니까 우리나라 측 주장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을 빼앗긴 거지. 원래 고조선의 중심지가 출발이 여기였으니까 여기 있었겠지. 근데 국경선까지 밀린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중심지가 이 무렵에 이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춘추전국의 분열을 통일한 나라가 있지. 누구야? 진나라. 진나라가 BC 221년에 통일했으나 BC 206년에 망해버립니다. 3대 16년 만에 망해버리고요. 그리고 한동안의 혼란기가 있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나라가 누구야? 한나라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한 교체기라고 말하는 거고, 요때 이제 두 나라가 크게 열라 싸웠지. 진나라 망한 다음에 누구야? 초나라와 한나라가 열라 싸웠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초한지라고 하는 거고, 찜질방 가면 지금도 열라 싸우고 있지. 장기판에서 초록색의 초나라와 붉은색의 한나라가 열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초나라의 영웅이 누구야? 천하장사 누구야? 항우.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 역사상 최강의 캐릭터, 사기 캐릭터. 관우, 장비, 여포 3명 한꺼번에 덤벼도 왼손 묶고 오른손으로만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나이 항우. 아 진짜. 그러니까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 알겠지만 삼국지 최고로 잘 싸우는 캐릭터 누구야? 여포지. 아예 필요 없어. 관우, 장비 손잡고 덤벼도 여포한테 못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여포는 정말 최강의 캐릭터야. 근데 그 여포를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가 항우야.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삼국지는 소설이잖아 기본적으로. 삼국지 연의잖아. 나관중이라는 오빠가.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훨씬 더 캐릭터를 어때? 부풀릴 수 있지. 근데 이 양반의 기록은 어때요? 정사 역사책에 나와 있어. 근데 맛 비교를 해봐도 누가 훨씬 더 잘 싸워? 항우야. 그리고 머리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어.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도 딱 한 명이었어. 우희라고. 그 영화로 만들었잖아. 우희와 초패왕 이별하는 이야기. 패왕별이. 장국영 오빠. 그런 영화를 우리가 클래식, 고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영화를 봐야지. 맨날 진실의 방으로 이런 것만 봐. 재밌지 우리 동석이 오빠. 자, 여기에 이제 누구야? 그렇죠. 성은 유씨고 이름은 너무 선정적인 분이야. 어떻게 이름 이따위로 지었어? 그래 우리 그분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어. 그래서 이 항우와 그분이 싸워서 결론은 누가 이겨요? 그분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기잖아. 그래서 장기를 둘 때 알죠?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가 고수가 붉은색 돌을 들고 두죠. 이겼으니까. 별걸 다 가르쳐준다. 자, 근데 이걸 내가 설명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한국사가 직접적인 관련이 되니까 설명하는 거야. 이 항우가 초나라의 귀족 출신이거든. 왕은 아니었단 말이야. 어떻게? 진나라가 통일했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다 망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초나라 왕실이 망했어. 근데 왕족 중에 한 놈이 어린아이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던 애를 모셔다가 다시 왕으로 앉힌 거야. 초나라를 부활을 시킨 거지. 근데 얘가 커가면서 자기 말을 안 듣겠지. 하고 지가 뭐 되고 지가 황제가 되고 싶지. 그래서 조카뻘 되는 어린 황제를 어때? 죽인 거야. 이제 뭔 얘기하고 싶은지 눈치챘어요? 그 황제가 뭐야? 의제야. 그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 뭐? 조의제문. 아, 이제 저 새끼 왜 저러지? 왜 우리 세계사를 하고 있지?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조의제문. 누가 썼어? 김종지. 잘했어, 김종지. 언제 썼어? 뭐 옛날에, 그지? 김종지 조의제문을 쓴 해가 1457년인데 1457년이 하필 어떤 해냐? 단종이 죽은 해야.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딱 나오지. 아니 1000몇백 년 전에 죽은 짱깨를 왜 슬퍼해 지가? 그럼 온 우주의 죽음을 지가 다 슬퍼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이제 성종이 죽은 다음에 연산군이 왕이 됐고 성종실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자 김일손 씨가 이걸 실록에 싣게 되면서 훈구파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지. 유자광을 비롯한 훈구파들의 반격으로 살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게 무슨 사화? 무엇사화. 그게 이거와 관련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고. 제대로 공부하려면. 결국 어때요? 초한제에서 그분이 승리했어. 문제는 뭐냐면 계속 어때요? 혼란기지. 이름 뭐야? 진한 교체기의 혼란기 속이야. 이 속에서 이 지역의 책임자였던 노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외우는 거 아니야. 얘가 어떻게 한다? 한나라 통일한 다음에 강력하면 뭐 할까? 중앙 집권을 하겠지. 이때 나온 그 유명한 말이 토사구팽이란 말이야. 사냥이 끝나면 토끼를 잡았으면 사냥개를 어때요? 삶아 먹는다는 얘기야. 그럼 어때 이제? 중앙 집권에 무릎을 꿇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어떡하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겠지. 노관이라는 형은 자기 무리 끌고 저 흉노 쪽으로 도망을 쳤어. 그 노관의 부하가 이름이 뭐야? 만이라는 사람이야. 정확히 말하면 역사책에 만이라가 나와. 근데 우리가 어때? 이 동네 제일 흔한 성이 뭐야? 위씨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야? 위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오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상황에서 얘가 짱깨라면, 오리지널 짱깨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주인을 따라서 가든가 아니면 중국 한나라 정부에 충성하든가. 이게 상식 아니니? 이게 상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오빠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끌고 어디로 왔다고요? 조선 땅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이때 조선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준왕이었다고. 준왕은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을 맞아들였다고. 이 만이 들어올 때 복장이 어떻게 했다고? 호복의 상투. 왜 호복일까? 이건 우리 측 기록이 아니잖아. 중국 측 기록이잖아. 명심해야 돼. 우리 측 기록이 아니라 중국 측 기록으로 호복. 진의 옷이 아니었다는 얘기. 오랑캐 복장이야. 이걸 그럼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할 때 호복이라고 번역을 하겠냐고. 스스로 막 무슨 자학하니? 우리 오랑캐 이렇게 번역하지 않겠지.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는 거야? 조선 옷이라고 번역한 거야. 조선 옷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좀 더 과감한 학자들은 조선 옷이니까 당연히 뭐다? 흰 옷이다 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야. 하지만 원문은 뭐라고? 호복이라고 나와 있어. 이게 몇 년 전에 경찰 문제에서 나왔지. 호복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라고. 근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지. 왜? 우리 선생님은 절대 호복이라고 안 가르쳤거든. 조선옷 또는 뭐야? 흰옷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뭔 개소리야. 원문을 봐야지. 원문은 호복이라고 나와 있다니까. 역사는 기록한 사람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잖아.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박사칭호를 받습니다. 그 박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인지는 몰라. 어쨌거나 박사칭호를 최초로 받았고 서쪽 변방을 지키는 사령관이 됩니다. 서쪽 변방 어딘지 몰라. 국경세력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나라가 한때 잘 나갈 때 이만큼 더 먹었을 거라고. 몽염이란 장군이 막 세력을 엄청 넓혔으니까. 하지만 진나라 또 망했으니까 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국경선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야.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서쪽 변방을 지키는 사령관 박사칭호 받았고 했으니까 위만은 어때요? 성공적으로 이주를 한 거잖아. 어떻게 했을까? 자랑해야 되겠지. 얘도 관종이니까 인스타라든가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어떻게 한다. 박사칭호 받는 장면 뭐 사령관 됐으니까 칼도 받고 뭐 이런 거 어때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만찬하고 뭐 이런 거 맨날 올리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위만 아는 애들이 어때요? 중국은 여전히 계속해서 혼란스럽잖아 아직까지. 어떻게 할까? 아, 쟤 아는데? 저 형 아는데? 성공했네? 인스타 팔로우 하다가 형 저 가도 될까요? 뭐 오든가? 애들이 막 건너기 시작하는 거야. 이 건너온 애들은 모아가지고 이제 안전번호 하나 둘 해보니까 끝이 없네? 여러분 이만이 무슨 생각할까? 내가 뭐 변방에서 장군만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니? 그래서 이때는 중심지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가서 어때요? 권력을 잡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반역이 되잖아. 근데 위만이 머리가 좋은 애라니까. 뭐라고 뻥을 쳐? 한나라가 10군데의 길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 이 동네 작전을 잘하니까 제가 왕검성에 들어가서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준왕을 꼬드긴 거야. 준왕이 어떻게 해? 네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위만이 뭐라 그래?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러고 내가 쫓아버려. 죽진 않았고. 그래서 준왕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야? 진왕 또는 뭐야? 한왕이 되었다 라고 말하지. 여기서 이때부터 이게 BC 194년이지. 이게 무슨 조선이라고? 위만조선.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위만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라는 근거는 뭐야? 첫 번째, 위만 입국할 때 복장이 호복, 상투.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건요. 국호입니다. 국호. 생각을 해봐. 나라를 뭐라고 했어? 그대로 조선이라고 했잖아. 그냥 위만은 그냥 조선이라고 했어. 위만 조선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조선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뭐야?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조선이. 만약에 위만이 중국 사람이었으면 생각해봐. 중국은 상식적으로 나라 이름이 한 글자야, 두 글자야. 위, 진, 수, 당, 송, 원, 멍, 청 한 글자잖아. 우리는 봐봐, 너 어때요? 다 두 글자야. 생각해봐. 고구려도 고려잖아. 부여, 옥조, 동해, 삼원 다 두 글자. 당연히 어때요? 위만이 중국 사람이면 제일 먼저 국호부터 뭐라고 중국식으로 한 글자로 바꿔야 돼. 근데 여전히 뭐라고요? 조선이라고 했잖아. 이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위만이 데리고 온 애들이야 당연히 높은 간지에 올라가야 되겠지. 쿠데타 했는데 목숨 걸고. 걔들 말고 토착 세력 중에도 높은 간지에 올라간 사람이 많았어. 예를 들어 뭐야? 조선상 노인 이런 게 나오잖아. 조선상은 뭐야? 그 조선 지역의 토착 세력이라는 뜻이거든. 이런 걸 통해서 위만 조선은 어디를 계승했다? 고조선을 그대로 계승한 우리 민족의 역사가 확실하다라는 거고, 본격적으로 뭐야? 위만 조선의 본격적인 발전이 나오는 거죠. 뭘 본격 수용한다? 철기를 처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본격 수용하는 거죠. 이미 BC 5세기 한반도에 철기가 들어갔거든.
그래서 혈기를 본격 수용하고 이걸로 상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생산이 늘어나고 상공업도 발전하겠지. 그리고 뭐 한다? 빈밥, 임돈 이름 뭐야? 영토도 점점 넓혀 나가고 무슨 무역으로 번성한다? 중개무역으로. 한 나라와 요 밑에 뭐 했어? 진. 여기 뭐야? 예. 요런 나라들 사이에서 무슨 무역으로? 중개무역으로 번성하니 한 나라와 갈등을 빚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요런 상황에서 한 나라 입장에 이쪽 북쪽 흉노도 무섭고 얘도 고조선도 성장, 위만조 성장하고 둘이 손잡고 계기면 무섭다 이런 판단 들겠지. 요런 상황에서 BC 128년에 예군 남녀가 자기 무리 28만 호 이끌고 항복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지역에 한무제가 뭘 설치했다? 창해 군을 설치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시험 내는 것 자체가 오바야. 왜? 창해군은 2년 후에 금방 없어져요. 근데 굳이 우리 역사에서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아닌데 이걸 끄집어내서 공무원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나는 국적이 의심스러워. 조선족인가? 한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창해군 알아야 돼. 순서 문제로 나오니까 BC 128년 위만조선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과 위만조선과의 갈등이 커지는 거지. 위만의 손자지 우거왕입니다. 우거왕에게 당연히 한 문제는 꾸르라고 요구했겠지. 그래서 BC 109년에 사신이 왔다고. 사신 이름이 되게 섭섭한 아이 이름 뭐야? 섭하란 아이야.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어때요? 이제 보냈겠지. 근데 이 새끼가 국경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때요? 배웅하러 나갔던 우리 고조선 관리를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도망갔겠지. 우리 우고왕이 참을 사람이 아니죠. 섭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게임 끝난 거지. 어떡할까요 이제? 평화는 끝나는 거지. 이제 뭐 서로 핵전쟁 하는 거지.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지. BC 109년에 순체라든가 양복이라든가 흉노정벌의 1등 공신들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으나 1차 패수의 접전에서 우리가 어때요? 대승을 거둡니다. 안 졌어. 근데 왜 망해? 고조선의 내분이지. 역계경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 무리 2,000호를 이끌고 남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조선상 노인 니계상 3 또는 참이라고 하지. 이런 애들 때 끝까지 싸우겠다는 우거왕을 암살합니다. 우거왕은 암살되고 성기라는 대신이 끝까지 싸웠지만 그 성기도 또 암살됩니다. 그래서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한 다음 뭐 한다? 한 사군을 설치했고 한 사군을 설치했던 얘기는 뭐야? 수탈이 심해진다는 얘기지. 많이 삥을 뜯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될 거니까. 갈등이 많아지겠지. 갈등이 커지면 어때요? 법조항이 8개 갖고 안 되겠지. 갈등이 많아지면 이걸 해결할 법조항이 많아져야 되니까 몇 개로 증가한다? 60여 개주로 증가했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낭랑을 몰아낸 건 무슨 왕이다? 고구려 미천왕이다. 이 정도까지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오. 그래서 유만조선의 발전과 성격도 알아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연표정. 고조선 문제에서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가 뭐라고요? 연표정이고 다르게 말하면 순서 문제. 그래서 뻔합니다. 고조선에 관련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래서 순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특정 사건 이전과 이후를 물어보는데 그 특정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위만조선. 그래서 이거 물어보지. 부왕과 준왕의 왕위 세습이 나타났다. 이건 위만조선 이후야 이전이야? 이전이. BC 3세기. 이미 상, 대부, 장군 같은 문반관직과 무반관직으로 분화되었다. 이것도 어때요? BC 3세기. 위만조선 이전에 이미 나타난 겁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위만조선 성립 이후의 상황과 멸망하는 과정의 내분 상황. 이런 거 물어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셔야 되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 있어요. 뭐 요거 해오기. 숙제야. 처음에 출발만 써줄게. BC 2333년이야. 마지막 BC 108이야. 여기 뭐야? 나라 세웠겠지. 여기 뭐야? 망했겠지. 요거를 중요 사건을 정리해야 돼. 온라인 숙제입니다. 하세요. 예. 숙제하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전화번호 안 가르쳐줬나? 우리한테만 가르쳐줬지. 거긴 온라인 안 가르쳐줬어요. 아, 온라인도 가르쳐 드릴게요. 수강생이 있나? 자. 임정원입니다. 네. 오후는 아니고요. 임정원입니다. 자, 쉬는 시간에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좀 쉬겠습니다.